네, 보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 지난 주말 짜장면 회동을 했다고 뒤늦게 알려져서 주목이 됐죠. 짜장면만 사줬다고 하니까 그럼 탕수육 회동은 다음에 하는 걸까?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쁜 누나가 일단 짜장면은 한 그릇 샀습니다. 탕수육 언제 먹을까 벌써부터 관심인데 박범계 의원님 이렇게 좀 자주 만나다 보면 좀 대화의 물꼬가 틀까요? 물론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요 며칠 아주 심각한 그 파동을 예. 막말 파동을 겪었으니까 자꾸 저렇게 황교안 대표께서 하시는 장외투쟁으로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자꾸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네. 또 계속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원내대표는 국회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전권을 갖고 있는 원내 지휘부를 지휘하고 그런 속에서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짜장면이 아니라 탕수육이라도 다음에는 꼭 먹으시면서 짜장면 먹는 것보다 탕수육 먹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대화도 더 오래 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살에 걸려가지고. 예, 물 한잔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할 일이 더 많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할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탕수육은 안 먹었어도 만두는 같이 먹었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이인영 대표의 성함은 거론을 안 했지만 이인영 대표가 되면 그래도 청와대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그런 대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민주당의 영역을 좀 얘기를 해서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요. 또 첫 일성이 레프트 윙에서 미드필드가 되겠다라는 네. 얘기와 함께 나경원 대표를 처음 만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잘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5당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추경을 전제로 한다면 네. 3당 협의체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인영 대표에 대한 기대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는 이인영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이인영 대표에게 재량권을 주느냐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청와대가 이인영 대표를 믿고 결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인영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재량권을 줘야 이 꽉 막힌 전국이 풀릴 거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짜장면 회동 뒤에 3당 협의체 이 부분 검토해보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청와대 반응 보니까 5당 협의체가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바로 다시 한방 한번 먹었죠. 확인했거든요. 예. 바로 한 방 먹었죠. 아, 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모양인데 예. 그 5당 국정협의체는 역사가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포함한 5당 협의체가 합의가 됐고 11월에 5당 협의체가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한국노총의 위원장님 출신답게 그 국회에서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파격이 있었습니다만 예. 대체로 대여 관계 또 투쟁할 건 투쟁하는 그렇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할 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5당 협의체 역사가 금방 3당 협의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제안하시고 그동안에 두 차례 회동을 했던 그러한 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금방 3당 협의체로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조금 더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이거는 지난해 8월에 5당이 약속한 사안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역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잘 아는 역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네. 원내 교섭 단체가 당당히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김성태 대표가 이 5당 협의체가 진행되는 건데 그때 안타깝게도 노회찬 의원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석 때문에 평화 정의의 모임이 원내 교섭 단체에서 붕괴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이것이 원내 교섭 단체가 복구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5당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사실상 민평당과 정의당이 연대를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칙대로 가자. 원칙대로 가서 실제로 그러면 5당 원내대표, 5당 여야정 합의체라는 게 기준이 뭐냐? 원내 교섭단체냐? 아니면 원내 정당이냐? 아니면 지지율이냐? 뭔가 기준도 없이 5당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걸 원칙적인 것을 바로잡자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1야당의 실체를 인정하기 싫은 그야말로 1대1이라는 악수를 하기 싫은 그런 모습 아닌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원 오브 댐 국정 운영의 이 가장 큰 동반자가 아니라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뜻 외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부연하면 우리 장재현 의원님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작년 8월에 평화와 정의라는 원내 교섭단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러니까 두 당이지만 20석을 채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야정 협의체를 한다면 평화와 정의의 대표 한 분만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회가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캐스팅 보트를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즉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내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캐스팅 보트의 어떤 정당을 배려하는 차원 그 두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5당 협의체를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우리 김성태 두 분 계시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받아들였어요.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명목으로요. 그래서 지금 3당 협의체를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고요. 실질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대통령의 말씀도 경청하고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도 지금 형식을 두고 지금 아직까지 봉합이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일단 1대1로 만나는 건 만나자. 그런데 5당 대표 만난 후에 자리를 마련하겠다.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1대1로 좀 만나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를 왜 그렇게 형식에 국매여가지고 5당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1대1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5당 대통령 이제 초대 5당 대표회의에 배석을 해봤거든요. 대통령 계시고 5당 대표 계시고 그때 박봉계 선배님 수석 대변인 저랑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서실장 있고 안보실장 있고 8명, 9명이서요. 뭔가 제1야당 대표가 할 얘기를 충분히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거기에다 대통령 답변하셔야죠. 또 저당 대표가 또 다른 얘기하죠. 이러면 실질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5당 대표 만남을 하고 제1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때 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데 지금 5당 대표를 만나서 이번 페스티벌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정의당과 민평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페스티벌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국이 왜 꼬였습니까? 패스트 트랙 때문에 꼬인 겁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패스트를 가장 반대했던 유일한 정당 그리고 제1야당 100석 이상의 정당과 대통령이 풀면 한꺼번에 풀립니다. 지금 다른 당 입장은 민주당은 거의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푸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근본적인 목표라면 자유한국당을 풀면 이 문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채택 안 하냐는 거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완오버댐 국정 운영의 완오버댐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청와대 인식이 깔린 거라고 보는 거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도 5당 대표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제1야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장외투쟁으로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의 대선운동과 같은, 대권운동과 같은 지금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내용도 적어도 안보와 같은 부분에서 초당적 협력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에 드시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안보부터 경제까지 모두가 다 대통령의 공격으로 지금 뭐 일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정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을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열성 지지자들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 망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그 형식을 중시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1대1로 먼저 만나준다고 그래서 들을 소리가 빤한데 예. 왜 대통령께서 그러한 어떤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1대1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대통령도 받아들였고 홍준표 대표도 특별한 형식과 관계없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나는 장애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다수가 국회로 돌아와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라는 게 다수 여론이니까 예. 그 뜻을 받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형식과 관계없이 예. 5당 대표 회담이든 뭐 여야정 대표 회담이든 또는 뭐 그걸 축소한 3당 대표 회담이든 그거와 별개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선우와 구분 없이 내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오케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형식이 굳이 나머지 4개 당은 그냥 들러리로 거꾸로 들러리로 세우고 유일하게 당은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처럼 먼저 내가 대통령을 보지 않으면 이거는 아예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제1야당 독재예요. 아니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큰 충돌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5.18 광주 가는 황교안 대표 보고 이정미 대표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오늘?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는 이런 정당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요. 이쯤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유한국당하고 얘기한 다음에 민평당과 정의당은 또 나름대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민주당이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끌어안고 그다음에 여기서 논의되고 내용들 합의된 내용들은 민평당과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렵지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좀 중간적인 절충안을 한번 낸다면요. 오늘 제 말이 조금 좀 가만히 됐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까지 예. 담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던 작년 8월과 11월에 여야정 협의체는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 뒷받침해야 될 입법적으로 뭐 그것은 세계의 패스트트랙 안뿐만 아니라 예. 민생 법안도 그렇고 남북 회담의 지금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5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을 하되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별도로 지금 저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대표로서 국회에 복귀한다. 장애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뭐 형식과 관계없이 뭐 진지하게 만나 줄 수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러나 반드시 그 전제는 장애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지 예. 않을까. 간단하게 역으로 좀 제안할게요. 짧게요. 예. 나름의 중재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중재안 그런 걸 떠나서 그것마저도 예. 국회에 복귀하고 장애투쟁을 접는 그것마저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의 주제로 맡기는 게 어떨까? 사실은 주제라든지 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지 네. 말고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대화 속에서 장애투쟁을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정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말고 그냥 두 분한테 맡기자는 거죠. 예.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이 자, 한 가지만 우리 네. 국민이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박지원 전 대표께서 뭐 아주 유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기는 게 지는 거다. 바로 그 지점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전 대표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촛불을 겪으면서 가장 원칙적이고 소신에 충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그 원칙과 소신한 측면에서의 명분을 야당이 준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금 장애투쟁은 내용적으로 한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 뭐 시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뭐 여야의 나머지 정당 또는 민주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재인 예. 대통령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황교안 대표께서 하고 다니시는 저 말씀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제가 우리 박봉계 의원님부터 말씀을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그러면 주제로 자유한국당의 넘어가겠습니다. 입장도 대통령과 민주당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저희들 짓밟았습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까지. 그 다음에 짓밟아야지. 이해찬 대표가 저희들 뭐 도둑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야당을 제1야당을 좀 존중하고 그 입장을 역지사지해보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희를 같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협치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데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게 뭐 1대1 영수 회담이 좀 형식을 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지 이건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번에 강조하셨죠. 민생 가운데점 투쟁 그렇습니다. 대장정 중이십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황교안 대표 기념일 참석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석 달째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관련 망언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었죠.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에 절차대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었지만 징계를 처리할 일정은 아직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종명 의원 제명 절차는 이번 주 안에도 처리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금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지난 광주 방문에서 물벼락 봉변에 공중부양까지 체험했던 황교안 대표.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다시 광주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을 못한다면 당 대표로서라도 분명하게 좀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오시는 것이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의학적 용어를 쓴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 결국은 가서 이렇게 물병 맞으러 가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보훈처에 오라는 초청이 있었고 이에 응해서 광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5.18 기념식 초청장보다 중요한 것은 5월 영령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네. 지금 이정미 정의당 대표 좀 과한 발언까지는 저희가 듣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에서 제기하는 얘기는 뭔가 5.18 그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없고 지금 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광주가 이정미 대표 겁니까? 이정미 대표가 저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야 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면서. 보훈처의 초청으로 제1야당 공당의 대표가 광주에 방문해서 5.18 추념식에 고개 숙여서 위로를 하고 참 조문을 표하러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막말을 퍼붓는 거,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물병 맞으러 가는 것이다, 두드려 맞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옳은 일인가요, 정치 지도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저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당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 민주모욕도 만들고 또 전두환 대통령 구속시키고 역사 바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해창 대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광주에 가서 5.18 추념식 때는 또 참 위로하고 또 같이 가슴을 아파하고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가 가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저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오히려 저분들이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의 뭐 발언 이 논란이 잠시 뒤에 또 짚어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5.18 망원 당사자들의 징계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도 안타깝습니까? 너무 이건 안타깝고 의원총회가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건 의지만 있으면 맞습니다. 뭔가 좀 메시지라도 맞고요. 내고 가지 않을까요? 네, 너무 맞는 말 동의를 너무 합니다. 동의. 그럼 좀 5.18 건의를 이전에 하시면, 이 예. 문제를 좀 매듭 짓고 대표께서 가면 예. 그 광주 시민들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5.18에 대한 그러한 일부 네. 잘못된 발언을 하는 점에서 강력하게 좀 징계를 하고 왔구나라고 해줄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의총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찬성 안 되면 이거 부결되면 그럼 더 민주당이 하죠.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부에 그런 고충이 있는 겁니다. 민주정당에서 그러면 투표 안 하고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의총의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8 망언에 대해서 제명까지는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예. 있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거를 무턱대고 올렸다가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참 예. 큰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스케줄을 좀 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황교안 대표는 이 망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하고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을 3개월 당원권 정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18 추념식 가는 문제를 가지고 예. 이렇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근데 제명 간절한 결정은 마음이 듭니다.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이제 국민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눈높이에 안 맞는 제가 좀 부분인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아무리 좋게 협치를 위해서 좋게 드리려고 해도 이 무릎까지 오는 개울가에 다리 놓기 전에는 건널 수 없다고 버티는 거랑 비슷해요. 예. 지금 이종명 의원님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김술래 의원은 이상한 괴물 집단이다. 자, 황교안 대표는 법률가 검사 출신입니다. 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당원이 아니고서는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이 김술래 의원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럼 최고위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고위원 지금 자격 박탈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도 지금 내리고 있지 않아요. 네. 자, 이종명 의원의 경우는 정말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라는 어마어마한 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의총에서 3분의 2라고 하는데 그거 3분의 2 통과가 걱정이 돼서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 역시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영령들에 대한 진지한 위로의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결자해제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하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보훈처의 초청은 그냥 자동으로 제 정당의 대표들에게 자동으로 나가는 형식적인 초청이지 진심을 어린 그러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사과와 반성이랄까 당을 대표한 그런 것을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는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5월 지금 5.18을 맞이하는 광주 시민들 또 우리 전남 도민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칫하면 또 무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 해지를 예, 이 부분은 장재원 의원님도 조금 전에 이제 징계가 아니요, 제가 이루어졌다. 간단하게 예.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안 간다면 아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래서 뭔가 그 저도 징계가 안 안타까워요. 이루어지면 메시지라도 내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거든요. 예. 저희 당이 이런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아주 그냥 바로 징계하고 예. 또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프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 사정이 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당도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당의 대표가 5.18 이 추념식에 추념을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아냥을 거리고 예. 이런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바로 여쭙겠습니다. 문상 오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수도요. 문상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건 예. 아니죠. 조금 전에 이제 이정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황교안 대표가랑 마주쳤을 때의 이 지침 이 부분을 지금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한 얘기는 아니고 뭐 농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느냐.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정미 대표. 이정미 대표 조금 전에 들어보신 발언도 그렇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이사장의 발언은 실제로 지난번에 민심 대장정이라고 민심을 위한 장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민주당 혹은 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특히 호남권은 굉장히 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민심 대장정이 아니다. 그것을 빌미로 한 대권 운동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운동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예. 공연하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께서 광주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세례를 받았지요. 예?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지금도 방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광주 시민들의 의사와 의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뭐 가시겠다 하면은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지 않고 굳이 가겠다 하면 지난번과 같이 방송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광주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네. 그것은 민주당이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우려를 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물세례가 아닌 더 심한 어떤 물리적인 투쟁을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조치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거꾸로 이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저는 그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또 하나 그럼 이정미 대표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예. 말씀하세요. 예, 안 할게요. 듣고 싶다 알겠습니다. 않은. 잠깐만 이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번 주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호남에서 저희가 22%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송정역에 가서 합법적인 기자회견과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온 겁니다. 물병을 던진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합법적으로 얘기하고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황교안 대표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직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지금 노무현 전 이사장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동서화합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그렇게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와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얻어맞으러 왔다? 악수하지 마라? 눈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야말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아주 나쁜 행동을 생각합니다. 예. 사과해야 됩니다. 유시민 알겠습니다. 이사장.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가도 안 가도 뭐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광주 딜레마를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풀지 좀 보고요. 딜레마가 황교안 아니라 대표 저희들의 숙제고 운명입니다. 숙제고 운명이다. 참 그러니까 이 제가 숙제를 어떻게 풀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방송을 하면서 예. 자유한국당은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제가 그래가지고 준비했으니까. 아니요 지금 나온 김에 제가 방금 전에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이해가지고 예. 리얼미터 아닌 또 많이 정기적으로 하는 갤럽 아닌 다른 곳에서 5개 기관에서 각각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최대 51.8%에서 49.3%까지입니다. 근데 리얼미터만 유독 언급을 자유한국당 합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를 봐도 리얼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자유한국당과 최대 19%, 12% 차이가 납니다. 또 리얼미터를 얘기하시는데 리얼미터의 여택수 대표인가요? 그분이 좀 한번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장외 투쟁을 하니까 결국은 ARS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게 리얼미터인데요. 과대 포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지층이 결집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일단 그런데 대통령이 80% 지지율 받을 때 리얼미터 80%였거든요. 리얼미터가 조작한 겁니까? 그때는 YTN이 그 객관성 없고 그렇게 잘 못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외주를 줬을까요? 그때는 전 국민이 결집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리얼미터 그리고 한국갤럽 얘기하는 거 우리 리얼미터 저는 얘기하는 한국갤럽 거예요. 안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또 칸타 코리아 RN서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자체 조사. RN서치는 저희들이 역전한 것도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총선 앞두고 지금 지역 민심들도 알아보는 어떤 지표가 되는데 자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 네.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이해찬 대표가 이제 비슷한 취지의 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상한 여론조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주당의 당무감사원장인데 지금 당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평가를 해버리면 그건 좀 곤란한 거고요. 예. 그건 뭐 아니면 그러면 이게 정치적 좀- 견해시니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리얼미터 말고도 정기조사를 하는 갤럽은 항상 지금까지 이번엔 더 벌어졌어요. 네. 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15% 이상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 리얼미터와 갤럽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네. 유독 자유한국당은 물론 그러고 싶죠. 팔이 안으로 굽고 뭐 보고 싶은 또 달만 보고 싶듯이 리얼미터만 그렇게 예.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저기 겁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일희일비 하면 안 돼요. 철학을 갖고 하면 안 있어요.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리얼미터는 요즘- 너무 그렇게 요즘, 얘기하지 마시라. 요즘 민주당 의원 나와서 하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뭔가 초조하고 뭔가 좀 네. 불안하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막 절대 급격히 그렇지 않아요. 떨어지고 막 이게 자유한국당 붙으니까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옛날에는 여론조사가 지고지순하고 여론조사가 이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입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표가 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한번 여론조사 이런 수치 다 빼고요. 예. 지금 민심 나가보십시오. 지금 시중에 나가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치는지 실제로 나가보시면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국정에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한번 민심을 들어보세요. 국정의 네. 책임은 집권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무한 마시고 책임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도록 사회자도 만들어 주십시오. 말을 좀 네, 사회자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뭐 여론조사는 뭐 기관마다 방법도 다르고 이러니까요. 어떤 네. 결론을 나오는 건 뭐 여론조사마다 결과 YTN 굉장히 외주를 좋은데 편차가 좋겠죠. 큰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이상한 여론조사 이해찬 대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이라는 표현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썼습니다. 혹시 녹취가 준비됐으면 잠깐 듣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구 장외 집회죠. 여기서 이상한 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서 되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그 보도를 했고 나머지들은 대개 뭐 방송사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그 10 내지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이 약간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막 근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아시죠? 대구 경북에서도 약간 뭐 이상한 표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대구 경북 완전히 압승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만이 답입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는 아까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좀 이상한 표가 이상할 리는 없고요. 지금 뭐 대구에서 민주당 쪽을 지지한 그 유권자들을 향한 말인 것 같은데 찍은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말일 수 아니 있어요. 박근혜 선배님이 아까 이해찬 대표의 예. 이상한 얘기할 때 그게 정치적 멘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대표도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제는 TK에서 좀 지지를 모아달라 그런 정치적 네.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어떤 여론조사든 선거 결과든 간에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이고 정치인이잖아요. 왜냐하면 밴드웨건이라는 게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느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왜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대변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지역구의 국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네. 거기서 민심을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심이 지금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혼을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대구 경북이 싹쓸이를 해왔죠 항상.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난 총선 그리고 보궐선거가 있었나요? 거기서 지금 김부겸 의원님하고 홍일학 의원님이 예. 민주당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신 거에 대해서 아마 못 견디게 아마 지금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상한 표라고 그랬는데 제 김부겸 의원님 저 지역과 제 처갓집입니다. 아, 예. 근데 거기서 김부겸 의원님이나 홍일학 의원님 표를 던진 그분들도 국민이에요. 대구 시민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나경원 대표님은 빨리 국회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계속 갈수록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게 됩니다. 이게 김부겸 아무래도 의원님 지역구에 우리 예. 처남 사는데 또 그런 얘기 아니더라고요. 예. 뭐 민심은 들리는 대로 이렇게 듣는 겁니까?
예. 자, 지나갑시다. 어쨌든 대구 홍일학 의원은 대구 시민 자존심을 짓밟는 어떤 망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장외 집회 하다 보면 뭐 이 분위기라는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최근에 너무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치인들의 발언은 항상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